안녕하세요. 활기찬 정형외과 대표원장 박수철입니다. 오늘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뼈를 덮고 있는 게 연골인데,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사용을 하다 보면 그 연골의 구조가 오랜 세월에 의해서 퇴행성 변성이 생기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그게 결국은 닳아가지고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연골이 벗겨져서 노출이 되면 뼈가 겉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증이 유발되고, 그게 뼈끼리 맞닿아지면은 우리가 굉장히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기계로 얘기하면 서로 이렇게 베어링 같이 어떤 물질과 물질이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그게 굉장히 단단한 물질끼리는 마찰이 많이 심하거든요. 현재 의학이나 현재 과학으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마찰이 굉장히 적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걸음을 걸을 때도 마찰에 의해서도 닳지 않고 견디는 거죠. 코팅해주고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수명이 너무 최근 100년 사이에 너무 급격하게, 이제는 거의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연골의 수명보다 우리의 수명이 훨씬 길어지면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두드러진 거죠. 대개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통증은 없다. 그러나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무릎 안쪽이 너무 아프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죠. 관절염은 주로 무릎 안쪽에 생기니까요. 대개는 50대 이하에서 관절염이 오는 경우는 큰 외상이 있다든지 너무 지나치게 관절을 많이 사용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드물게 있는 경우고요. 대개는 이제 50대 이후에 서서히 생기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엑스레이로 관절염을 진단을 하는데요. 무릎의 내측에 있는 연골이 가장 빨리 닳기 때문에 관절 간격이 어느 정도 좁아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절염을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고요. 4기 정도 되면 연골이 많이 마모가 돼서 거의 엑스레이상 그 관절 간격이 거의 없는, 꼭 마치 뼈끼리 맞닿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소견을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건 관절염 4기라고 하고 인공관절을 보통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 적용이 되는 주사로 얘기 드리면, 관절염 초기, 중기에는 대부분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연골 주사를 맞게 되고요.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통증을 좀 조절할 목적으로는 1년에 두세 차례 정도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엄격하게 지켜서 주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그 병원에서 그 부작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진행하지 않도록 제한해서 엄격하게 사용하면, 1기, 2기에는 당연히 연골이 아직은 충분히 많이 마모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생활 교정을 통해서 체중이 증가되는 거는 무조건 막아야 되고요.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걸어주면서 관절 주변에 있는 인대라든지 힘줄의 기능을 잘 유지해야 되고요. 규칙적인 운동, 적당하게 운동을 하면서 주변의 근력이나 힘줄을 유지하면 오히려 그게 오랫동안 자기 관절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천천히 오히려 오래 걷는 게 더 무릎에 좋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경사진대를 다닌다든지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걷거나 운동 기구를 이용해야 하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 대퇴사두 근육을 좀 강화해 주는 방법, 무릎 주변 위에 있는 근육이거든요. 발목을 위로 꺾은 상태에서 무릎을 쭉 펴시고요. 무릎 위에 있는 근육에 힘을 주는, 힘이 딱 들어가는 자세를 보통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9, 10까지 세고, 그 다음 좀 힘을 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바로 또 다시 무릎을 핀 상태에서 발목을 뒤로 꺾고 허벅지 위에 근육에 힘을 주는 겁니다. 요거를 자주 해주시면 이 무릎 위에 있는 대퇴사두근 근육이 좀 강화되면서 힘이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너무 힘드시면 바닥에 무릎을 쭉 핀 상태에서 바닥에 대고 할 수 있고요. 좀 더 이제 힘이 생기면 그때는 다리를 들고 무릎을 쭉 핀 상태에서 하면은 좀 더 더 강화되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릎 관절에 있어서는 90도 이상으로 오랫동안 구부리고 있는 그런 일들은 반복되면은 관절염에는 확실히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은 청소기를 많이 쓰지만 물걸레질을 무릎 꿇고 한다든지, 김장할 때도 무릎을 이제 구부리고 김장을 담근다든지, 최대한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양반다리라든지 오히려 무릎을 꿇고 있는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바닥에 꼭 앉아서 뭔가를 하셔야 된다면 무릎을 쭉 펴고 앉아 계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제일 민감한 게 체중 증가거든요. 체중을 1, 2kg 몇 킬로만 줄여줘도
무릎 통증을 훨씬 덜해졌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걸을 때 통증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안 하시려고 하고 덜 걸으시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드시는 식사량에 비해서 운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체중이 늘어나고 그러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걷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그걸 이제 선순환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퇴행성 관절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만성 질환이다 보니까 얼음 찜질을 하는 것보다는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사항은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는 건 좋은데 요즘은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주로 뭐 전기 핫팩을 밤새도록 무릎에다가 이제 싸가지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온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피부 색깔이 거뭇거뭇하게 얼룩덜룩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온 화상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다리 쪽에 이제 감각이 조금 무뎌져 있기 때문에 핫팩을 하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겨울인 경우에는.